안녕하십니까. 창업과 기업가 정신 담당 교수 최현민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15주에 걸쳐서 창업과 관련된 기업가 정신과 관련돼 있는 측면을 학습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창업이라는 건 단순히 창업만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현 상황이라든가 지금 학교 졸업 후 바로 창업을 한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여러분 나이에서 창업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 섣불 지고 불에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만큼의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업계에 대한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창업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자격과 과정과 직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수업은 단순히 창업 스킬이라든가 창업 지원 자금이라든가 이런 너무 먼 동떨어진 얘기만을 하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 창업 과정을 위한 준비에 대한 측면, 그건 취업이 될 수도 있고 직업에 대한 정보가 될 수도 있고 시장에 대한 분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측면을 다 다루는 게 바로 창업가 기업가 정신이라는 측면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의 정보적인 측면과 실질적인 영향력, 스킬적인 측면 두 가지를 다 갖고 갈 예정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직업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 어떠한 준비 과정을 할 것인지, 당신은 어떠한 가치관이 있는지를 우리가 같이 알아볼 거고요. 새로운 창업 분야에 대해서 직업과 연관하여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지도 같이 한번 알아볼 계획입니다. 추가적인 측면에서 창업에 대한 자금 혹은 창업 계획서에 대한 측면도 작성 방안이라든가 기준 같은 걸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고 결국 창업을 위한 취업을 위해서 어떠한 문서 작성이라든가 어떠한 역량들을 개발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창업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미래 기술들은 뭐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이 수업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담 없이 여러분들께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니 잘 수업을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창업과 기업가 정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새 청년 취업이 어려운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특히 여러분 분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직접 대면해서 제가 과별로 그 상황에 대한 현황이나 이러한 상황, 지금 현실의 취업의 어려움들은 다 알려드리겠지만 아마 듣는 뉴스나 전반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건 이미 공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년 취업이 어렵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내에, 그러니까 그렇게 회사를 들어갔다 쳤을 때 1년 내 퇴사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아보신 적 있나요? 이유 여러 가지일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봤을 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거의 3분의 1 정도, 30% 정도가 1년 내 퇴사를 합니다. 그리고 퇴사해야 하는 이유, 가지각색이긴 합니다만 제 입장과 아마 여러분들의 입장이 좀 다를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렇습니다. 퇴사의 이유를 살펴보면요, 한 반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일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야. 이게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갔더니 사람이 너무 힘들어. 이상한 사람이 있어. 대화하기가 너무 힘들어. 의사소통이 힘들어. 이런 것들이 또 큰 하나의 이유가 되겠죠. 그 아주 자잘한 이유들도 있습니다. 워라밸이 되게 좋지 않고 거리가 넓고 출퇴근이 너무 힘들고. 근데 이 모든 이유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잘못입니다. 좀 무겁죠? 왜 여러분의 잘못이냐고 했냐면요, 그걸 모르고 간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걸 정확히 판단하거나 조사하지 않고 간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몰랐나요? 출근한 장소가 어디 있는지 몰랐나요? 출퇴근 거리가 얼만큼 되는지 모르고 계시나요? 연봉이 얼마인지 몰랐나요? 실제 일하는 시간과 직무 내용이 뭔지 몰랐나요? 이런 일을 할지 모르고 지원했다. 그럼 할지 모르고 지원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금의 목적 자체가 무조건 취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OX로 나눠지게만 되면 당연히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대부분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2학년, 이 수업을 듣고 있는 2학년 학생분들. 여러분 취업을 위해서 지금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현실에서는 학과 수업만 듣기에도 버겁죠. 방학 때는 알바하고 지금 학기 중에는 학교 수업, 과제, 기말고사 이런 시험들을 준비하다 보면 순식간에 한 학기가 지나갑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흘러가듯이 다른 거에 집중을 하고 이 시간이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 졸업 직전, 그러니까 졸업 직전이나 졸업 직후 뭔가 2년 동안 시간을 보내왔어요. 뭔가 이 졸업할 때까지 시간을 보내왔는데 막상 기억이 나는 것도 없고 막상 아웃풋이 딱 나와 있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처음부터 다시 준비를 한다. 그런 입장에서 취창업에 대한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허다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남발하게 되죠. 제가 보통 취업에 대한 측면을 이렇게 연애랑 보통 비교를 합니다. 예, 연애랑 비교를 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혹은 호감이 있는 어떤 사람에게 고백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고 좋아할 만한 선물을 사고 레스토랑 예약을 하고 그 다음에 분위기를 잡고 고백을 해도 우리가 될까 말까인 게 현실이죠. 네, 우선 전제를 그렇게 깔아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회사에 지원할 때 취창업으로서 무언가를 준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나 아니면 인크루트나 이런 사이트 가서 날짜, 디데이 날짜 보고 어떻게 내가 만들어진 이력서 하나 갖고 여기 제출하고 안 되면 여기 제출하고 안 되면 여기 제출하고 이게 지나가는 사람한테 갑자기 붙잡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하는 준비라는 개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화가 돼야 되고 특히 적어도 갈 만한 분야, 갈 만한 기간, 갈 만한 조직이 어떤 조직이고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미리 알아놔야 그게 바로 여러분이 회사에 대한 로열티, 그 애착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당신을 뽑을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은 여러분들이 진로 혹은 취업에 대한 로드맵으로 한 단계씩 따라오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적어도 여러분이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한 단계씩 따라오시고 같이 시뮬레이션을 하고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의 앞으로의 취업 역량을 적어도 지금보단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훨씬 더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신입사원 교육이나 이 신입사원 컨설팅, 교육 컨설팅을 많이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얘기로 치면 현대 조직에서 원하는 신입사원 혹은 신입 인재들의 역량이라든가 방향성을 많이 파악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분이 갈 만한 분야, 가고 싶은 분야에 대한 현황적인 측면을 많이 알고 있으니 그 측면 역시도 제가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이 수업에 대한 목적성과 필요성을 알려드렸고요. 이제 다음 단계로 구체적인 측면의 준비 과정과 한 단계씩 우리가 알아봐야 될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할 첫 번째 내용은 우선 우리가 진로와 취업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는 겁니다. 저희가 취업에 대한 측면과 창업에 대한 측면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오늘은 이제 취업의 무언가를 함에 있어서의 그 시작 단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처음 취업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건, 내 직업에 대한 인식과 목적성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안정적인 일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까? 이것부터 우리가 그 방향성을 좀 정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전공을 선택할 때는 대부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산다. 이런 걸 전제를 깔아놓고 무언가 내가 배우고 싶은 걸 찾아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취업이라는 건 이 배운 것들을 경제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업계나 상황이 이러한 것들을 다 같이 고려할 만한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일을 봅시다.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일만 하면 그렇게 해서 무언가 돈을 많이 벌고 즐겁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여러분도 성인이시긴 하지만 뭐 부모님이라든가 성인분들 아침에 출근할 때 웃으면서 오늘 너무 즐거워. 오늘도 회사에서 일할 게 너무 너무 즐거울 것 같아서 흥분이 되고 앞으로 빨리 더 출근을 빨리 하고 싶어. 이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주변에 그런 분이 계세요? 아마 거의 없으실걸요? 어떤 사람이든지 거의 다 동일할 겁니다. 뭐냐면 자기가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을 하더라도요.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반복되잖아요. 그럼 사람이라는 게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만큼 유지가 될 수 있는가. 할 때마다 새롭다. 그 새로움에 대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뭐 이런 성향의 사람이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쉽지가 않죠. 극단적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공부가 즐겁습니까? 대부분 공부가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어떤 교과목에 대해서 공부할 때 거의 다 공부가 재미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대부분의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반복학습이라든가 어느 정도의 그 고정화된 측면의 뻔한 내용을 계속해서 숙지하는 것들이 대부분 학습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수업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만약 과가 디자인과라고 치면 우리가 내 무언가를 표현하는 형태, 창의적인 수업이라든가 무언가를 만드는 건 재밌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스케치나 이런 것들을 숙련되기 위해서 계속 원을 그리거나 기본도 약간 스케치 도안을 짠다던가 이런 측면의 반복 학습, 숙련을 위한 반복 학습이 즐거운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가를 봤을 때 이게 하고 싶은 일이 그 텐션이 계속 유지되는 게 쉽지 않죠. 그리고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는 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경제적 수단이 될 수 있는가? 경제적인 이윤을 계속 가져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전에 제가 TV에서 봤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한번 고려해 봤을 때 대부분 우리는 화려한 아이돌이나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핵심만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보고 있죠. 근데 막상 보면 여러분 그 연예인 중에 정말 수익을 내면서 어느 정도까지의 수익을 내면서 자기가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다들 하고 싶은 과정을 하죠. 그런데 뭐 옛날 가수들이나 힘들었던 때 얘기를 보면 지금 떴으니까 그때 과거를 추억처럼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지금 현실에서도 어디 단칸방에서 계속 연습만 하면서 행사 뛰면서 살아가는 연예인들은 정산을 못 받고 가는 사람들도 꽤 될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분야만 그러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형태의 분야에 이러한 측면이 나눠질 겁니다. 제가 그래서 보통 학생들에게 많이 말하는 게 평균 연봉에 속지 말라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흔히 평균 연봉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직업군의 평균 연봉이 이만큼이다 라고 하면 그 사이에 이렇게 분포가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운데 중앙에 딱 그게 평균이고 이런 식으로 구조화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현실에서 대부분의 직업군에서의 연봉 이 분포는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된 항아리가 아니라 항아리 모양으로 돼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압도적으로 돈을 버는, 압도적으로 상위권에 있는 몇몇 사람이 있고 대부분 그 영역대에서 돈을 못 버는 대다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연예인 계통도 마찬가지고 뭐 강사도 마찬가지고 뭐 교수나 아니면 다른 직종도 마찬가지겠죠. 어디 가나 전문가라고 부를 수 있는 압도적인 사람은 연봉이건 어떤 측면에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만 대부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인 일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통 진로나 어떠한 측면에서 생각을 할 때 내가 이걸 선택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고려하셨을 거예요. 그 업계에서 잘 나가는 사람을 생각했겠죠. 최고로 잘 나가고 있는 혹은 그만큼 유명하고 그만큼 경제적인 이득을 갖고 있는 사람, 이윤을 내는 사람들을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 업계 자체의 분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어떤 업계든지 죽은 업계는 없어요. 다 그 안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남을까라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올라가는 거야 다 힘들겠죠. 그 윗단계로 올라가는 건 다 힘들겠지만 현실에서 그러면 내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가? 업계 자체가 죽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고려도 같이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시점에서요. 왜냐? 지금 시점은 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변화.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혹시 키오스크 아시죠? 그러니까 요새 패스트푸드점 가면 다 카드로 이렇게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한 3년 전만 하더라도요. 키오스크가 없었죠. 대부분의 모든 직업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대면을 해서 주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인건비다 뭐다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되니까 타 조직 차원에서 어떻게 바꿨습니까? 이렇게 키오스크 형태로 타 전자화, 자동화 형태로 바뀌었죠. 이건 단순히 대면 패스트푸드점뿐만 아니라 택배업, 운송업, 제조업 모든 영역대에서 뭐 스마트 인더스트리라든가 다른 측면도 다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분야는 안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사람이 대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 사회복지과라면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사회복지라는 게 무언가 복지적인 측면에 설계를 하는 측면이 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케어를 하는 사람들도 꽤 됩니다. 근데 요새 재활치료라든가 재활요양병원에서도 보면 케어할 수 있는 기계라든가 혹은 그 요양에 대한 측면을 식단을 짜거나 이런 것들도 거의 다 컴퓨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 같이 병행돼서 사용이 되죠.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노인 요양병원에서 환자분을 옮길 때 건장한 사람 2명이 필요하다라고 쳤으면 그런 재활기계가 같이 들어오게 되면 1명이 있어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건 디자인 계통도 마찬가지예요. 창의성을 다루는 거니까 이 직업은 유지가 될 거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실제 요새 AI 같은 경우엔 새로운 형태의 더 창의적이고 독특하고 색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내게 되죠. CG나 이런 쪽도 마찬가지 아닐 것 같으세요?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마블 영화나 이런 걸 봤을 때 아마 메이킹 필름을 보시면 배경에 아무것도 없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무조건 다 사람이 해야 되는가? 실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업종, 어느 업종이든지 간에 생존하기가 쉽지 않은 업종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적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업종의 변화를 민감하게 받으셔야 되고 이 와중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했을 때 그게 얼만큼 경제적인 이윤과 기간적인 측면에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같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죠. 이게 첫 번째로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고민을 하셔야 될 건 바로 그럼 하고 싶은 일과 혹은 그것과 별개로 안정적인 일을 찾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좋겠죠. 당연히 좋겠죠. 지금 불안정한 현실에서 계약직이 넘쳐나는 이 시점에서 안정적인 일을 하는 걸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어떻습니까? 대부분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공무원 관련된 시험 아니면 자격증 관련된 시험이 계속 사람들이 몰리고 있죠. 그 측면에서. 분명히 직업적인 선택으로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직업에 대한 만족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생각해 봤을 때 가장 그러니까 선호되는 직업, 학생들에게 선호되는 직업을 보면 대부분 늘 1, 2위에 교사나 공무원이 나오는 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실제 직업 만족도는 어떤지 확인해 보셨나요? 예상보다 매우 낮습니다. 공무원도 교사도 실제 직업 만족도가 엄청나게 높은 경우보다는 훨씬 더 낮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뭔가? 안정적이라는 건 일 자체도 역시 개선의 여지가 많지 않고 반복적인 요소가 많다는 겁니다. 표현을 이렇게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정관리 이런 측면의 일을 봤을 때 대부분 그런 일들은 뭐겠습니까? 행정에 대한 그 비하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업무죠. 그런데 반복적인 그런 행정적인 업무에서 사람들이 만족감과 보람을 느끼기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그런 이제 선택을 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0씩 주면서 매일 복사만 해라 라고 했을 때 우선 돈이 200이니까 만약에 200 이상일 수도 있고 그렇게 돈이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라도 힘들어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일 자체에 대한 만족감을 유지할 수 있는가는 별개 문제라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직업에 대한 만족감이라는 건 그걸 얼만큼 오래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연계가 될 수밖에 없죠. 이 직업이 만족이 되고 그래도 행복한 게 있고 그래도 흥미가 있고 뭔가 변화 가능성이 있어야 이 직업을 오래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하고 싶은 걸 하더라도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도 있긴 합니다. 근데 하고 싶은 걸 하는데도 매너리즘에 빠지는데 그냥 의미 없고 목적성 없는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 자체가 만족된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외부에서 강의를 하거나 할 때도 많이 듣는 말이 강의를 되게 열정적으로 하신다 혹은 재미있게 하신다는 얘기를 가끔씩 들어요. 근데 이걸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본인들은 본인의 일을 얼만큼 재미있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직업이 그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지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 두 가지 측면 있잖아요. 하고 싶은 일과 안정적인 측면 있죠. 이걸 해라 저걸 해라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무조건 이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려를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진로나 직업군을 선택하실 때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가? 이 측면을 꼭 고려를 해야 되는가? 이거 정말 하고 싶은 일인가? 내가? 그냥 막 한 게 아닌가? 그냥 바로 지금 취업이 급하니까 아무 때나 써놓고 되면 이런 문제 생기는 거죠.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었어. 내가 원했던 월급이 아니야. 집이 너무 멀어. 워라밸이 너무 좋지 않아. 이런 걸 그때 가서 깨닫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못하게 되면 그만두고 나오게 되면 또 그 시간이라는 측면이 소모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같이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직업을 내가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일인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라면 얼만큼 그 업계의 변화 상황은 어떻고 내가 정말 선택을 했을 때 후회하지 않는가 같이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안정적이다. 쉽게 말하면 아까 말했던 경제적 이윤. 그냥 무조건 하고 싶은 일이라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업계가 갑자기 사라지지 않을 것인가,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성장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인 측면의 지원이 같이, 그러니까 경제적 이윤이 들어올 것인가, 이걸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적어도 어딘가에 지원하려고 할 때, 어떤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할 때 고려를 해 보셔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실제 우리가 얻는 직업과 내가 대학에서 배운 전공과의 일치도는 예상보다 너무 낮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그만큼 시간을 투자해서 이만큼 공부를 했다라고 쳤을 때 이 공부한 내용을 사용할 수 있는 직군에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에서는 직업과 전공의 일치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 말한 이 두 가지 요소, 하고 싶은 일과 안정적인 일에 대한 측면, 이걸 고민을 하셔야 되고 나는 어느 쪽을 더 우세하게 할 것인가, 어느 쪽이 더 내 인생과 내 가치관과 부합되는가를 같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 그것부터 결정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진로에서 더 나은 진학을 할 것인가, 취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창업을 할 것인가, 이 측면까지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선 방향성부터 내가 바라보는 게 무엇인가, 내가 성장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그 방향성을 정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배운 이 전공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살리면서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다음 단계를 위해서 이걸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 측면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저를 이용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수백 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에 대한 가능한 한 수업이면 이 측면을 피드백을 드리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저를 이용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 누구보다 자신 있게 현업에 대해서, 여러분의 혹은 여러분이 가고 싶은 현업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나는 이 전공을 살리고 싶습니다. 이 전공의 지금의 현재의 미래는 어떤가요? 어떻게 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나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습니다. 내가 배운 걸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창업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창업 자금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든 상관없습니다. 이 취창업과 진로에 관련해서 여러분이 솔직하게 여러분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방향성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나올수록 저는 거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 여러분과 이렇게 인연이 닿았으니 학기 중에도 괜찮고요. 뭐 그 외의 상황에서도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셔서 뭐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취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올해 첫 번째 수업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진로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방향을 선택했을 때 나한테 가장 유리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어떠한 단계로 스스로를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곧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